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2025년도 대기획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10시 내외가 돼서 그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지만 사실은 아빠와 함께 배우고요. 자녀와 함께 배우고 가족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뭡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ISA라고 하는 상품, 과연 가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개의 국어로, 외국어로 자막을 넣겠습니다. Economics Class with Mom. Should I join the ISA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좀 거창한 그런 것이 바로 ISA가 되겠습니다. 마마또 이시오니 마나부 케이자이 교시츠가 되겠습니다. ISA 카뉴 스베끼 카뉴 스베끼 까나 하고 스베끼 까나 해야만 되나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간자체 되겠고요. 프랑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윙클라스 에코노미크 우롱 아프랑 아박사메르. 그래서 드브니롱 누 후주행드르 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항상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죠.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요. 보통 우리 예전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뭐 물을 빼서 잡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반도 그물이라고 하는 족대를 대고요. 저 멀리서부터 물장구를 치고 아니면 흙탕물을 일으키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 물고기들을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일망타진하는 거 아닙니까? 일망타진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꺼번에 망. 뭡니까? 그물을 던져서 모두 잡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물고기 잡는 법, 일망타진. 어떻게 보면 무슨 뭐 범죄자를 일망타진한다.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물고기에서 시작된 말이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또 밤에는 또 불빛을 비춰서 모여드는 물고기들을 일망타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잡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만들어서 그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못했을 때 잡는 것이 바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How to catch a fish? It makes a fish go crazy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카나노 찌리까따와 난데스까 사카나오 끼가 구루이 소니 사세루.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하고 말하는데, 물고기는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망 아트라페 뒤뿌아송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드레 뿌아송 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고기 잡는 것 중에서요 가장 또 백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다랑어라고 하는 가스오를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물벌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먹이를 던져주고요. 미끼를 던져주고, 거의 뭐 그 바늘이라고 하는, 바늘에 미늘이 없습니다. 미늘이라고 해서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미끼를 넣지 않고 그냥 맨 바늘에 그냥 가츠오라고 하는 가다랑어를 잡습니다. 한 10kg 내외 되는 엄청난 것들을 거의 뭐 10초 단위로 잡거든요. 이것이 바로 물고기들을 잡는 그 백미 중에 백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다랑어 잡는 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 또한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늘에 미끼를 물리지 않고 그 가짜 미끼를 가지고서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또 일반적으로 흙탕물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달리 백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니세노 에사오 쯔까이 나가라 그 사용하면서요,
가츠오 쯔루 호호가 난데스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다랑어라고 하는 가츠오부시라고 아시죠? 그 가다랑어를 잡는 방법이 바로 가짜 미끼를 써서 가짜 바늘에 가짜 미끼를 달고 그다음에 미늘이 없어갖고 잡아서 당기면은요 머리 위로 올라가면 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미늘이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죠.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잠깐만 제가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안내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판단하기 어려운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갑을 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SA 정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요.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이 좋다면 모두가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효과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입하느니 차라리 딴 거 가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입했거든요. 2025년도 2월 말 기준에 가입 금액이 무려요. 36조 5,408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데 가입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 하고요. 그런 거 따져봤을 때 604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엄청납니다. 지금 2월 달인데요. 3, 4월 달까지 또 계산한다면은 650만 정도 가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 정도로 이 ISA 상품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거든요. 이 상품 가입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입하고 있고 가입한 금액도 엄청납니다. 결국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자들은요 이익을 보지 못하고 가입을 시킨 금융기관만 배를 불리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엄청난 가입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참조해 보겠습니다. 오비 타다시 카뉴라고 일본말로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가입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먼느망 몽스트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끼를 던지듯 미끼를 던지고 고기를 잡듯이요.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요. 진짜 고기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정책을 쓴다든가 세금 우대 정책을 쓴다든가 세액공제 상품을 만든다든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대마진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예금 많이 하세요, 적금 많이 하면서 이자를 주는 것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우대까지 세제 혜택까지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빨아들이겠다. 진공청소기처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는 실익이 없고요. 오로지 금융기관만 살찌우는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600만 명, 700만 명, 뭐 수천만 명이 가입을 합니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ISA, 생계형저축, 뭐 세금 우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상품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빌딩 가진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빌딩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다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기관은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언제 자기 돈으로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600만, 700만, 6천만, 1억 이 사람들의 가입자의 희생으로 부자가 되니까 가입자는요 반드시 그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단순하게 이자,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가입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아주 잘못된 초이스 판단이 되겠습니다. ISA를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혜택 때문에 가입하는데 이거 상당히 미미합니다. 수익 발생한 것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효과 별로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을 떼야 되겠죠. 15.4% 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30만 8천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30만 8천 원 세이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5년 동안 30만 8천 원 세이브가 됐다면요, 실질적으로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는 정말로 미미한 수준의 혜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 1억 원을요, 3년, 5년 동안 예치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 부조리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자습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 딸랑 하고요. 그보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꼼짝마 금융이라고 해서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예금, 적금, 이자율, 그 다음에요, 파생상품 관련돼서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기타 수압 관련된 모든 상품들을 총망라했습니다. 이 상품, 이 꼼짝마 금융을 통해서요, 나중에 고등학생들도 논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SA를 가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만약에 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30만 8천 원 내야 되는데요. 이자 관련 소득세를요, 15.4%. 이것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8천 원 이익인데 5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6만 1,600원의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400만 원 비과세 혜택도 있지만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요, 그 5년 동안에 30만 8천 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169원 정도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 5년 동안에 1억 원을 맡긴다, 5년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투자를 따로 하시고요. ATM 수수료 700원, 1200원, 타행이체 수수료 2000원, 이거 아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적은 그런 이익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그 이익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 ISA를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ISA 히카제노 토쿠텐 있지 그 샤크 로쿠주 Q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 앵뽀사블 알리사 그 수아상트 네프 원 박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0만 원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분리과세, 저율과세라고 하는 것을 300만 원은 또 저율과세로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에 16만 5천 원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봤자 5년 동안에 총 47만 3천 원밖에 이익이 안 되니까 하루 이익은 259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 나도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정말로 ISA를 가입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ISA 비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펀드 가입한다면 펀드도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펀드에서 나오는 그 이자 배당 소득하고 그 다음에 채권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만요, 주식형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세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ETF를 국내에 투자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ISA를 통해서 가입할 필요 없죠. 괜히 수수료 물고요, 효과 없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묶어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ISA 가입하지 않고 그러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하시고요, 투자를 지속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ETF를요, 직접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뭐 6%짜리 1년 만기 사모펀드 금융기관 채권에 투자하십시오. 월 지급식으로.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27만 원 내고 있다면요, ISA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을 내지 마시고요, 차라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부가 납입 강화를 하는 것이죠. 최대 보험료 27만 원이 아니라 55만 5,300원, 2025년도에 7월 달에는 57만 3,300원, 매년 또 6월 달에 신청해서 7월 달에 최고 보험료 경신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추납도 최고보험료하고요. 반환일시금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60세에서 65세까지 최대 임의계속가입도 최대보험료로 납부한다면은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ISA 하루에 169원이요. 258원, 259원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ISA를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존하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 부자가 될지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부자 되는 것은 보험이나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자가 되고 빌딩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요. 연봉이 1억 4천 평균 연봉 1억 이상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입자의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착하고 순진한 그 가입자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성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거래해도 그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별 발생되지 않는데 그 가입 조건에 있어서 뭐 비과세 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자산 관리나 은퇴 준비나 아니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가중될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ISA를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안다면은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한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가입했다 바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과세 혜택 중간에 받을 수 없다 해지하면 아니 비과세 혜택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데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지하고 국민연금 납입 강화하고요.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물고기 잡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가짜 미끼 던져놓고 그래서 잡히는 물고기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물고기 신세 뭡니까? 바로 횟감으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자산관리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망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보험 차익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입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 그 바뀌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